안녕하십니까. 본원에서 환자들의 각 질환에 따른 임상 영양을 맡고 있으며 외래나 병실에서 환자들의 영양 상담 교육을 전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5g이라는 일일 권고량, 신부전 환자에 있어서 일일 권고량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냥 5g이라 그러니까 되게 막연하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뭐 칼국수 7.3g, 뭐 네. 물냉면 6.5g, 뭐 된장찌개가 한 5g 정도 되네요. 1인분이 표준량인데 사람마다 1인분도 다르고, 그리고 만드는 사람 따라 들어가는 장의 양이 또 다를 거니까 뭐 차이는 있을 텐데, 내가 만들어 먹고 내가 소금을 직접 넣어서 이제 그런 걸 조리하는 입장에서 조절한다고 할 때 소금 5g이라면 어떤 정도의 양인지 조금 막연한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작은 술로 3분의 1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이게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계량 스푼을 준비를 했는데요. 계량 스푼 두 번째 게 작은 술로 보고요. 또 제일 큰 것을 큰 술이라고 합니다. 여기 작은 술의 3분의 1 정도가 1g의 소금량이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소금 외에 조미료를 설명드리자면 간장은 이 작은 술 하나, 5g이 작은 술 하나고요. 된장이나 고추장은 큰 거의 2분의 1 정도가. 그러면은 간장이 이 숟가락 안에 꽉 차면 5g이 된다는 뜻입니다. 네, 간장 5g은 소금 1g과 같다는 겁니다. 네네. 간장 5g 안에 소금 1g이 녹아있다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소금 1g과 같은 양의 소금량이 들어있는 식품으로 간장은 5g, 된장이나 고추장은 10g을 기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5g이라면 이 안에 간장을 넣어서 5번 넣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하루에 5g이기 때문에 네. 한 끼에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칼국수 같은 경우에는 한 끼 식사로 네. 7.3g 같은 건 네. 엄청난 거예요. 빠르네요. 음식은 좀 제한하시는 게 네. 좋아요. 알겠습니다. 어쩐지 칼국수가 맛있더라고요. 네. 짠 음식을 제한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 짠 음식을 제한하는 것 못지않게 신부전 환자들한테 이제 수분을 얼마나 섭취하도록 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조금 고민인데, 환자들에게 교육하실 때 수분 제한과 관련해 해주시는 말씀이 있을까요? 네. 신부전 환자의 경우에는 1에서 1.5리터 정도의 수분을 제한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수분을 많이 섭취할 경우에는 체내에 수분 혈량이 많아질 뿐 아니라 순간 혈량도 증가하고, 이것이 또 심장에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수분 섭취량을 계산에 있어서는 물 섭취량을 같이 계산하면서 약을 복용할 때 마시는 물조차도 같이 포함해서 계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병동에 입원해 계시는 분들은 간호사님들께서도 교육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들어오고 나가는 양을 정확하게 알아야 몸에 있는 과도한 수분을 조금 줄여주고 증상을 개선시켜줄지 이런 것들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먹고 있는 양을 계산하고 얼마까지 먹을 수 있나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정하는 것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환자분들마다 또 상태가 다르고 또 식이요법을 하는 그런 패턴이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1리터, 1.5리터는 본인의 질환 상태에 따라서 또 지시에 따라 변형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네요. 혹시 이제 물이나 주스 말고도 수분 함량이 많아서 우리가 특별히 좀 조심해야 될 다른 음료 또는 음식이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물과 주스 외에도 커피라든가 차, 음료, 그리고 우유라든가 얼음, 요구르트라든가 아이스크림, 특히 과일이나 채소 등의 수분이 들어있는 모든 식품을 우리는 수분 섭취량에 포함해서 계산을 해야 되고요. 이 또한 하루에 1리터에서 1.5리터 이하로 섭취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이제 운동도 증상 때문에 많이 못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또 심장 기능이 안 좋으니까 적절한 혈액 공급을 받지 못해서 근육량이 자꾸 빠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단백질 섭취, 그리고 뭐 고기를 섭취하는 거, 이런 것들은 어떻게 가이드를 해주시는 편인가요? 우리가 고기와 같은 육류를 통해서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역시 중요하지만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이 육고기, 소고기나 돼지고기, 닭고기 같은 경우에는 포화지방산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살코기 부분, 닭고기도 껍질을 제거한 부분을 섭취하도록 권고드리고 있고, 양질의 단백질 섭취는 육류보다도 생선, 그리고 콩으로 만든 두부라든가 계란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해서 섭취할 수 있도록 하고,
보통 매 식사 때마다 단백질을 꼭 포함해서 섭취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백질 식품은 손상된 심장 근육을 회복시키는 데도 도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체중 감소가 심한 환자에게는 영양과 체중 유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양의 단백질보다는 양질의 단백질, 좋은 걸로 해서 드시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이제 특별히 좀 조심해야 된다든지 식단을 짜거나 본인이 식사를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좀 주의해야 될 추가적인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염분과 수분 제한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고지방, 고콜레스테롤 식품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되는데, 삼겹살이나 베이컨, 닭껍질, 버터나 치즈, 생크림 같은 이런 다 맛있는 것 포화지방산, 같아요. 네, 그렇죠. 포화지방산이 많거나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은 고지혈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심부전 증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음식은 제한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대신 등푸른 생선, 콩기름 등과 같은 식물성 기름을 사용한 음식을 섭취하도록 합니다. 또한 우리가 커피나 홍차, 콜라 같은 카페인이 많이 함유된 음식 또한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고 불규칙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심장 근육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알코올 또한 심장의 수축 기능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역시 제한하도록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소금 양처럼 심부전 환자 또는 우리가 좀 건강한 식단을 이용해야 되는 그런 환자분들께 제한하시는 이 적절한 콜레스테롤 또는 지방의 양을 어느 정도라고 보통 보시나요? 하루 총 열량의 한 25에서 30%까지만 지방으로 섭취하도록 하고 있고요. 한국인이 여러 가지 봤을 때 탄수화물 섭취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요즘 모든 음식이 서양화되고 하면서 인스턴트 식품이라든가 패스트푸드 네. 이런 데는 지방 함량이 높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을 많이 주의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고기라도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서 드시는 거라도 되도록이면 포화지방산이 많은, 기름기가 많은 삼겹살이나 갈비 이런 종류보다는 더 푸른 생선, 고등어라든가 이런 걸로 요리해서 드시는 것을 더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네, 영양사님은 치킨 잘 안 드시겠네요. 먹죠. 네. 그날은 또 많이 뛰어야 되겠죠. 네. 한 만큼 또 열량을 채워내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심부전 환자의 경우에는 지방을 좀 더 적게 드시기 위해서는 튀긴 고기, 닭고기보다는 닭백숙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삶아서 드시는 요리로 또 하는 것은 또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평소에 궁금해하는 의료 상식, 의료 정보를 더 많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애플 앱스토어 그리고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서 닥터벤 앱을 검색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